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주주, 직원, 기업 모두가 복지기금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 거고요.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내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세금 없는 잉여금 추구 전략 우리 조만수 세무사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역시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굴, 약으로 쓰는 전략에 대해서 공경 연구원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세미나 신청은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자꾸만 그만둔다.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올해 이익이 많아서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낼 것 같다. 또 미처분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향후에 가업승계나 주식이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 차명 주식이 있어서 고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회계 처리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다. 자, 대표님들 오늘 이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일한 거 대비 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보수를 우리 직원들에게 줄 때 근로소득으로만 줄 때와 기금의 복지 혜택으로 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지만 기금에서 집행하는 돈들은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효소득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회사들의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회사를 구할 때 복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슷한 급여 혹은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복지가 좋은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좋기는 한데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십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매년 복지를 해야 되는데 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기금에 복지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자, 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송금으로 100%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특히 이익이 많이 난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미처분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미처분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좋죠. 돈 많은 회사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업승계를 한다거나 주식이동 이슈가 있을 경우에 세금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잉여금을 정리를 좀 한다면 어차피 이게 주주 건데 잉여금을 좀 정리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낮아지고요.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줄어들 거고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원하신다면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을 위한 건데 어떻게 잉여금을 줄일 수 있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애매한 차명 주식이 있어요. 자, 차명 주식이 확실한 거는요, 당연히 명의 신탁 해지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가 명의만 빌렸다면.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 함께 시작한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같이 잘해보자. 회사를 성장시켜서 너도 그 성장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라. 자, 이렇게 해서 주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명의를 빌리기는 했지만 자, 명의를
빌릴 당시 명확하게 차명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서류도 작성해 놓지 않고 신탁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차명 주주들이 이건 자기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명 주식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차명 주식을, 그러니까 차명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차명 주식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이런 애매한 차명 주식은 기금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차명이 명확한데 이것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국세청에서 이것을 차명으로 본다고 하면 2차, 3차 증여로 보거든요. 따라서 차명 주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설립 당시 준걸로 인지를 해서 받은 사람은 그걸 본인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표님이 사오시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사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겠죠. 자, 이렇게 법인에서 이런 주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 만약에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면 이 자사주 주식을 또 기금에 출연해서 배당으로서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달라요. 무조건 차명주식 기금에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6번째예요. 차명주식이 이렇게 장점이 많아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주주들도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했는데 또 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들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이 기금의 회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금의 회계 처리를 복지카드 등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회계 처리를 줄여줄 수 있어요. 단계를. 안 그러면 기금 회계 처리할 직원을 따로 둬야 돼요. 그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저희 정현의 가업승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 주주, 직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부 송금으로 인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상속이 일어난 회장님 때문에 가족들이 상속세를 거의 28억 정도 내야 될 상황에서 자, 이 부분을 기존의 유증 등을 잘 활용해서 1억 미만의 상속세로 마무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김보정 수석연구원님 사례인데, 자, 이렇게 기금은 여러모로 우리 대표님들의 세금의 리스크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만 좋으냐? 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 복지사업용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5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고요.
6번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금 조성은 현금 당연히 되고요. 부동산도 됩니다. 주식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재산이 출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고요. 민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자, 9번째,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미지급 임금을 먼저 당연히 줘야 될 거고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자,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핵심 요약입니다. 그럼 복지기금의 절세 효과를 좀 도표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부동산, 주식 다 상관없습니다. 기금에서 출연을 받죠.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등이 절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로 주면 4대 보험이 인상 효과가 있는데 기금에서 복지로 나간 것은 당연히 4대 보험이 안 나가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 사회보험료 등의 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자 입장이에요. 근로자는 소득세를 절감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주주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기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 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이 줄죠.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주가가 떨어진 것만큼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증 또는 증여시에도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제 세금 부분을 좀 보면요. 자, 법인에서 지정기부금은 100% 손비 처리가 안 되지만 기금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100% 손비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기금에서는 이것을 직원들에게 장학금으로도 할 수 있고 주택자금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금이 없는 회사라면 이렇게 받은 모든 혜택들은 소득으로 잡혀서 사대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기금에서 받은 것은 사대보험료도 안 내고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자, 기금에서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는 거,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금액을 준다면 이것은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하지만 사회통념상 하는 장학금, 주택자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초과 이자 차액 등은 증여세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오너 CEO가 출연을 할 때 이것은 기금의 증여나 또 유증, 사후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유언 신탁이라든지 유언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 가치가 100억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0억을 내가 상속이 발생하면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7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자, 이런 부분 유증에 대해서도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좀 수치화해서 실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인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30억이었어요. 즉 당해 순이익이 3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우리 회사에서
기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5억을 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출연하지 않을 때의 세금과 기금으로 출연했을 때의 세금 차이가 1억 1천만 원 정도 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법인 측면에서 또 근로복지기금 측면에서 근로자 측면에서 모두가 이익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저희도 초창기에 이 기금이 너무 좋아서 설립을 많이 해드렸는데 회계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격리들이 모이는 카페나 또 인사노무 하시는 분들 모이는 네이버 카페를 봤더니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더라고요. 자, 여기 세무법인은 세무사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원을 시켰는데 신입이라 법인 결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입으로 맡게 되었는데 막막하네요. 네. 자, 세무법인에다가 또 맡겼더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인사쟁이가 보는 실무 카페 네이버의 아주 대표 카페인데요. 여기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 퇴사 등 동시에 맡게 되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노동부와 국세청에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 설립을 하고 나서가 운영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기업 맞춤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요.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우리 대표님들의 가족은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 결산에 대한 거, 세무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보고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설립부터 운영 및 보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세무법인 해안에서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복지카드는 우리 스마트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저희가 써보니까 이 회계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아주 간소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간소하다는 표현보다 자동화돼서 처리가 되니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자, 저희 세무법인 해안에서는 자, 이렇게 많은 세무사님들이 우리 세무사님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이 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국세청 신고, 노동부 신고, 지방자치단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회계도 전산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그 프로그램도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요, 노동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에 보고하는 서류가 조금 복잡해요. 운영사항, 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자, 국세청도 역시 우리 부담스럽죠. 기금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법인세 신고, 부가세 가치세 신고. 자, 이런 업무들을 기금 운영을 안 해본 회사가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또 세무법인 역시 기금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기가 어렵죠. 아까 그 세무법인의 여자 직원들 고민처럼 말이죠. 자,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만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금 설립,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뭐 행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직원들에게 좀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실질소득을, 실효소득을 올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나 우리 오너 CEO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자, 세미나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법인의 잉여금 출구 전략, 주식가치 관리, 또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가업 승계 이런 부분에 모두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에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 저희 세무법인 해안에서 작년에 한 150개 정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했고요. 설립 예정 법인과 이제 미팅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금을 설립하는 게 중요해요. 기금 설립해서 활용 못하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대표님과 주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인데요. 기업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으로 임직원 개인별 균등한 복지 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선택적 복지 제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임직원별로 지급이 가능한 복지 포인트, 페이를 활용한다면 직원들 만족도가 훨씬 더 커져요. 자, 기존의 복지제도는 뭐 체력 단련, 건강검진, 뭐 명절 선물, 이런 기념품, 우리 창립기념일 기념품, 이런 거 회사 중심에서 하향식으로 복지제도를 썼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요, 복지 예산을 개인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복지 항목을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복잡한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지 카드입니다. 자, 복지 카드는요, 임직원이 이 포인트가 있는 복지 카드로 사용을 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쓸 수 있죠. 사용을 하고, 복지 카드 사용 내용이 이제 우리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전송이 되고 포인트가 차감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직원한테 그 돈을 또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직원은 카드 대금을 그 받은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복지 카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물로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회사에서 받는다. 자, 과연 직원들은 이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네.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또 이게 회계처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다 받아서 복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구별을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저희 스마트페이 복지 카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자, 임직원이 복지 카드를 씁니다.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다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니까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복지카드 사용 내역이 전송이 됩니다. 스마트페이로. 그러면 결제는 이게 복지 항목이 맞다면 자동으로 걸르고요. 청구를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계산해서 다시 주는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스마트웰 복지카드를 활용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직원, 주주, 오너에게 좋은 이 복지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절차, 복잡한 절차를 줄여드리고요. 설립부터 신고,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소득세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있는데요. 자, 복지 포인트는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 아니고 개인별로 부여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금에서 발행한 복지 카드하고는 다른 거죠. 자, 선택적 복지 운영 절차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복지 카드를 직원들이 그냥 앱 링크만 클릭하면 본인이 직접 카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별다른 작업을 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복지 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자, 신용카드를 접목한 신개념의 카드이기 때문에 복지카드의 이용 한도 포인트를 부여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업종 코드별 특정 가맹점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회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표님이 원하는 업종으로 세팅이 가능해요. 자, 우리 회사가 마트를 하고 있는데 마트에서 우리 복지카드를 일반 마트에서 쓰게 하는 것은 안 좋아하실 수 있겠죠. 마트는 우리 회사 마트를.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 맞는 선택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카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단점 보완하는 방법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자, 내일 세미나에서는 영상에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 세미나 통해서 대표님들 뵙고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Q&A 시간 물론 있고요. 세미나 이후에는 저희 수석 연구원들이 먼 길 오신 대표님들 1대1 상담도 진행을 하니까요. 세미나도 들으시고 편하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시청과 또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